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천재교육 노민숙 선생님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의 목소리라는 단원이고요. 네, 1단원에 1단원 다시 1단원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자,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서 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보는 이나 말하는 이,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시에서 화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관점이란 게 있어요. 네, 세상을 보는 관점. 네, 어떤 뭐 태도하고도 비슷하죠. 네, 자, 또는 이제 반응,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반응. 예, 요것도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주목해서 시를 수용할 수 있다. 말이 어려워서 뭐 수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의 내용을 받아들인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느낀다도 됩니다. 뭐 정리한다도 되겠어요. 내용 정리를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학습 요소를 보니까, 자, 작품에서 말하는 이가 뭐냐, 즉 화자에 대해서 파악해 보자.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해서 작품을 수용하기, 그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나 또는 뭐 반응, 예,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자, 그러면 이제 화자가 작품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시 작품 엄마 걱정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여기에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고 또 말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란 게 있어요. 네, 이거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시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기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의 기분하고, 또 학원 같은 데 가 있을 때의 기분이 모두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집에서 막 숙제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의 기분과 놀고 있을 때의 기분 다르죠, 그죠? 학교에서도 점심 먹을 때랑 수업 시간이랑 다를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작가들은 일부러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 걸맞는 기분을 느끼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시적 상황이 하는 기능,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시의 표현, 그 다음에 분위기, 상황, 주제 등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말이죠. 다 해가지고 결국 뭐가 된다? 하나의 정서를 나타낸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기분을 말할 수도 있고, 감정을 말할 수도 있고,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또 밑에, 자, 말하는 이가 시의 분위기나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분위기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그죠? 경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막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밑에 예시 작품이 하나 나와 있네요. 생각 깨우기에. 낙타라는 작품인데요, 그죠?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저런 등에 혹이 2개씩이나. 아이고. 자, 일단 저런 하니까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안 됐다. 자, 혹이 있대, 혹. 그치, 우리 낙타의 혹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게. 자, 이제 그걸 보면서 혹이 있네. 심지어 어때요? 2개씩이나 있네 이래요, 그죠? 자,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낙타가 되겠죠, 그죠? 자, 낙타가 그랬어. 이거는 혹이 아니라 뭐다? 도시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막 터벅터벅 무었겠다. 예, 그래. 자, 그랬더니 사막, 그치. 혹이면은 어때요? 터벅터벅 걸어가고 힘들고, 예. 근데 무겁겠다. 그런데 이제 얘는 뭐라 그래? 타박타박 사막이 즐겁단다. 예, 이제 이럽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작품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는 봤을 때 어때? 아유, 저 혹이 달려서 되게 무겁고 힘들겠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 사람은 아니, 낙타는 도시락이야. 도시락 싸서 나 이거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즐거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이제 낙타라는 자연물을 관찰한 다음에 이 자연물을 관찰하고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재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려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 도우미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 속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봤더니 일단 낙타랑 그 다음에 낙타를 보고 있는 누구?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자,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상상했냐? 바로 대화를 하는 상황을 상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화 상황을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일종의 재미있는 시를 지어본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자,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역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작가를 대신한다, 그죠? 자, 그러므로 작가랑 화자는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작가를 대신해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요. 시적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라는 건 뭐예요? 바로 기분이나 감정, 느낌, 생각,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 전체를 이제 정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가 나타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뭐 교훈도 있을 수 있고 재미 같은 거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 그것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달라지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 했더니 시의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핵심 개념 다지기가 나와 있네요. 자, 시에 말하는 사람, 네, 시인을 대신해서 시적 상황을 전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화자라고 한다. 예, 시험 문제에는 말하는 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의도와 작품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습니다. 자, 왜 시인이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 되는데 왜 화자를 설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화자 설정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어떤 의도, 그 다음에 주제, 자,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일부러 이렇게 화자를 설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상 인물의 어떤 정보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거의 안 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자가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음, 그죠? 어린이인지 아니면은 어른인지 알 수 없게 쓸 수도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어린이를 화자로 내세울 수도 있고 여성을 화자로 내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가 마음입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화자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자, 또 말하는 이의 관점. 자, 이것도 중요 개념이에요. 여기 위에도 그렇고. 자, 말하는 이의 관점 볼까요? 자, 시의 표현, 어조, 정서나 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표현은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바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 6학년 1학기 때도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지금 또 배우게 됩니다. 비유는 근데 문학에서는 계속 또 나오는 중심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니까요. 공부를 할 때 잘 해두시면 내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어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말투거든요. 말투인데 실제로 우리가 말투를 바로 느낄 수 없죠. 글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태도하고 반응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방진 태도를 취하면서 말은 곱게 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막 되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껄렁껄렁하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어조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바로
말투, 태도, 반응과 어조는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예, 뭐라고? 기분 등등. 네. 자, 마음. 그 다음에 태도든 역시 여기 위에 아래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동일한 대상을 다른 작품이라도 보거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는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세상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 중요한 말 나왔네요. 형상화는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원래 이제 형상화라고 하는 게 될 화자예요. 될 화자. 될 화자. 그래서 원래는 형상이 있었다 없었다? 형상이 없었다. 자, 그랬는데 형상이 있는 것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있는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읽기 전에를 한번 볼까요? 자, 어린이가 있는데 자,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시켰나? 자,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어때 지금 여기서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곧 이 아이의 뭐가 된다? 정서가 된다. 그죠? 근데 이거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군요. 그죠? 대놓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른 말로 빙빙 돌리고 그러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막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는데 울면서 막 얘기하면 더욱더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이 친구 이사 간 뒤로 한 번도 못 만났네 이러죠. 그죠? 못 만났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 보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아까는 직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자, 못 만났네, 보고 싶다, 한번 만나야지, 전화해봐야지. 자, 이게 아니라 그냥 못 만났네, 이제 이러고 마니까, 네, 역시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약간 상반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영도 작가의 엄마 걱정 요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